네,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들의 후보 경선 절차도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현재 대선 판세와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요 정당들의 경선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어제 1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4명이 이제 확정이 됐죠. 네. 그런데 그 4명 중 1명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궁금증이 컸는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요 세 후보는 3강으로 거의 확실시됐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경합을 벌이는 구도가 됐다고 관측이 됐었는데 이 두 후보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를 꺾었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제 분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00% 여론조사이긴 하지만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 후보가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결국 이런 예상이 빗나가는 것은 현재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탄핵 찬성 여론 이런 것들이 보수층 지지층에도 좀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탄핵 반대 지지표가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 쪽으로도 분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 후보가 불리한 구도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선 막판에 이제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 후보는 특히 드럼통 이른바 드럼통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야권 쪽 등에서 어떤 그 반발도 불러오면서 역풍을 맞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명의 경선 후보가 앞으로 본격적인 대결을 펼칠 텐데 네. 최종 경선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미디어 데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사흘 동안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28일과 29일, 27일과 28일 당원 여론조사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경선 결과 그 다음날 29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2차 경선은 특히 이제 그동안 1차 경선과 달리 선거인단 투표가 50%가 착용이 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선두 싸움을 하는 그런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 2차 경선에서 가벼운 득표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 2위 간의 3차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심이 50%나 반영이 되는 만큼 당내 지지가 탄탄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상을 깨고 2차 경선에 진출하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구도가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결국 나경원 후보가 진출을 했다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집중적인 공세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구도가 됐을 텐데 양측 간의 공방이 이제 더욱 격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고요. 결국 나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그동안 연대 의사를 표명해 됐던 그 김문수 후보에게 쏠릴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로서는 탄핵 찬성하는 진영의 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이제 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 경선 진출에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어떤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지세가 또 오히려 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대선 판세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선 여론조사는 지난 월요일에 나온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총 합해도 30%대에 불과해서 아무래도 격차가 15%포인트 정도까지 가까이 나는 형국인데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이제 ARS 전화로 바로 하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탄핵 이후에 대선 전국에서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수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도 이재명 후보의 상승 요인으로도 분석이 되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 38%로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를 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1차 경선 과정에서 혼탁 양상을 보이는 사이에 이 후보가 보수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홍보에 집중을 하면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예상 외로 2차 경선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또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 후보로의 이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고 다만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득표율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 이제 이번 주말에 사실상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지금 득표율이 89.58% 사실상 독주체를 굳혔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표밭인 수도권을 앞둔 만큼 막판까지 모두 후보들이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 지지율이 90%를 넘어설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지만은 사실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투표율도 또 얼마나 될까 이것이 관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정통성이 좀 훼손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른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독주 분위기 속에서 또 투표 참여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호남 지역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 공약 내놓으면서 현장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1위기를 기록한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 투표율이 40%대로 이제 저조를 했는데 이번에 50% 넘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한대행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내놓더라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곳곳에서 이제 출마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당장 어제 이제 이른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가 이제 한덕수 대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를 촉구를 했는데 그 한대행이 이제 출마한다는 게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또 다음 달 4일쯤에는 액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 공동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총리가 아주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서 그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상의 에러는 없습니다. 이 행사 자체도 좀 알고 계신 건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4일이 이제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하는 사퇴 시한이죠. 그래서 이번 만약에 출마를 하려면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한대행은 이제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코멘트다 이런 말을 했죠. 다만 이 발언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분석을 낳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후반쯤에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대행 출마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은 매우 높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도 이제 제도 험지에서 걸리면서 출마 동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대행이 출마를 하더라도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라는 점이 현실적인 난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2차 미디어 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 생중계됐고요. 주요 장면들은 저희가 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2차 미디어 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수토론 상대와 마수토론이 결정이 안 된 분과는 토론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4인 토론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MBN이 주관하는 4인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과도 토론을 하시는 순서를 자, 저희가 어제 마련했습니다.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단행한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 4명과 함께 자, 이제 이번에도요, 미디어 다 데이를 같이 제가 진행했는데요. 국민의 보시는 후보 것처럼 외치면 김문수, 여러분 다 같이 한동훈, 국민의 승리 홍준표 이렇게 다 같이 그리고 외쳐 안철수 주시기 후보까지 이렇게 4명이 국민의 참석을 후보. 했습니다. 자, 후보들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주도권 맞수 토론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1대1 토론을 할 상대를 이 자리에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이제 첫 번째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을 때 당시 제한 시간 1분에 가장 가깝게 이제 출마의 변을 마친 순서로 맞수 토론 상대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우선 지명권을 부여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면서 3개의 조로 이렇게 토론 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두 후보에게 지목을 받았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지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은건 해설위원과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잠잠했던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제 대선 출마설을 놔두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죠. 그리고 국정과 대선관리본부를 잊은 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것조차도 역시 대선 출마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당 회의에서 밝힌 건데요. 당과 국회가 결단을 해서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회의 직후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대행에 대해서 좀 더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수준에 거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덕수 대행 출마를 둘러싸고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또 불거지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한덕수 대행을 좀 띄우자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한 대행이 다음 주에 한미 통상협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결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추대위가 출범한 데 이어서 성일종 의원이 주선한 한 단체는 국민 단일 후보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한 대행 출마를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한대행 출마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 박수영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서 출마 확률이 한 90% 정도 된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막 본격화하고 있고 또 후보 선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 대행의 출마론이 주목받는 것이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출마론이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다른 경선 주자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나온 최종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빅텐트 구상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확정을 전제로 해서 반 이재명 진영을 모두 막내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인 만큼 이 후보 지지세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합치지 않고선 승리하기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 때문인데요. 우선 일단 빅텐트 성사의 첫 조건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논의를 통해서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후보 등록일은 이제 다음 달 11일이고요. 공식 선거는 12일부터니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3일이나 4일쯤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면은 그 후보 등록 전까지 1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함께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이제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나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홍준표 후보는 이제 한 권한대행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연대 그리고 빅텐트론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이제 답보 상태에 계속 머물 경우에는 이런 빅텐트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대선의 변수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고 곧바로 또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현재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2020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제 회부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아직 선거일까지 41일 남았기 때문에 전에 선거가 결론이 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법이 이제 어제 사건을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한 직후에 또 기일을 열었고 내일 또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정한 만큼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 표심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이제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될 것이냐 그리고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제 논평을 내놨는데 이를 보면 어떤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당일 심리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매우 이례적인 절차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 결과에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상고심도 기각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는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또 더 나아가서는 파기 재판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유무죄 판결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나면은 결국 그에 따라서 대선 전국에 큰 파장을 몰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대선 판세와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